네, 이제 두 번째 팀 발표인데요. 두 번째 팀은 도원결이라는 팀입니다. 네, 페이스 가드라는 프로젝트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굴 인식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분의 팀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작업을 하셨다고 하고요. 프로젝트 흐름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1차 인증과 2차 인증 진행이 됩니다. 얼굴 인식해서 라이브니스, 감정 분석, 그리고 OTP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 화면 공유를 제가 중단하고 다음 발표팀인 도원결의 팀에게 도원결의 팀 지금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준비하신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발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 3팀 도원결의 발표자 홍예린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얼굴인식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보안 프레임워크와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개요, 시연 영상, 주요 기술, 그리고 문제 해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현재 다양한 다중인증 시스템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체인식 기반의 개인인증 얼굴인식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인증으로 OTP 번호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하였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인증 방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체인식 시장의 규모는 4배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생체인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성인데 아직 기술상으로 안전한 생체인식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해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생체인식 오류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 자료를 보시면 총 4가지의 생체인식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했을 때 현재 생체인식 보안 수단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위조와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고 얼굴 위변조 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원결의 팀은 기존의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OTP 인증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생체인식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도원결의가 개발한 페이스가드는 현재 생체인식 시장에서의 한계점을 토대로 새로운 보안 인증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페이스 레코니션, 라이브니스 디텍션, OTP와 감정인식으로 이루어진 페이스가드는 비접촉 방식의 무인 인증 시스템뿐만 아니라 보안이 강조되는 스마트 금융, 얼굴 인증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여 얼굴 인식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가드가 다른 얼굴 인식에 비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감정 분석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가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TM 기기에 페이스가드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면 인증을 진행하면서 협박받는 사람의 두려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래 중지나 응급 버튼 활성화로 119 호출을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흐름은 크게 1차 인증과 2차 인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인증은 얼굴 인식과 라이브니스, 그리고 감정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시에 진행됩니다. 얼굴 인식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라이브니스 디텍션, 실제 사람인지 판단하고 얼굴 위변조에 대응합니다. 감정 분석에서는 사용자의 감정을 판단합니다. 앞서 동시에 진행되는 3가지의 얼굴 인증에 성공한 고객에 한하여 두 번째 인증인 모바일 OTP 인증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도원결의 팀이 사용한 개발 방법론입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채택해 데일리 스크럼, kanban보드를 활용하였고 진행사항을 시각화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각 태스크마다 요구사항 정의, 계획, 구현과 테스트 단계를 거쳤고 태스크 완료 시 멘토링으로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간트 차트를 이용해 전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시연 영상은 회원가입, 로그인, 최종 결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페이스가드가 안드로이드 어플상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상 영상은 2배속으로 설정했습니다. 빠르더라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창입니다. 회원가입 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사용자만이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시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중복가입 방지를 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최종 회원가입 완료 화면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로그인 창입니다. 사용자의 얼굴이 찍힌 동영상을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에서 딥러닝이 실행됩니다. 이후 OTP 인증을 합니다. 푸시 알람으로 OTP 번호를 안내하며 사용자가 까먹었을 때를 대비해 하단에 안내 메시지를 적어두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감정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서버단에서 이루어지는 결과표입니다. 표는 보시다시피 본인 인식 85%, 실제 얼굴인 라이브니스 97%, 감정 분석 결과 해피로 로그인에 성공하였습니다. 페이스가드에 사용된 주요 기술은 총 5가지입니다. 페이스 랜드마크 검출, 얼굴 인식 딥러닝, 라이브니스 감지, 감정 인식, 그리고 OTP가 있습니다. 얼굴 랜드마크 검출을 위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에서 얼굴 영역을 국소화하고 탐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눈, 눈썹, 코 등의 XY 좌표를 오픈CV에 내장된 허 캐스케이드 기법을 이용하여 찾아냅니다. 오른쪽 그림은 좌표화된 얼굴 영역의 예시입니다. 얼굴 인식을 위한 딥러닝 모델입니다. 본인 식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며 딥러닝 학습은 딥 매트릭 학습과 트리플렛 학습을 이용하였습니다. 사용한 본인 인식 모델은 약 300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로 구현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푸핑 공격 방지를 위한 라이브니스 감지 알고리즘입니다.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인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얼굴을 영상으로 만들어 해킹 공격을 시도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제 얼굴의 광혈류로 인한 색의 변화와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리얼과 페이크를 구분합니다. 감정인식, 즉 이용자의 감정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표정별로 얼굴의 명암 위치가 다름을 이용해 어떤 감정인지 분석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정별로 명암의 형태가 다르고 이를 조합하여 어떤 감정인지 도출합니다. 이러한 인식 기술을 허라이크라 합니다. 최종 얼굴 감지 모습입니다. OTP, 원타임 패스워드, 즉 1회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로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생성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겼던 문제 해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니스, 장고, 실시간 연동, 그리고 안드로이드로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설명하기 앞서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예린 조장은 프론트엔드를 담당했습니다. 양문일 조원은 선행 연구 분석 및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허훈 조원은 해당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정리했습니다. 황정화 조원은 장고 서버를 담당했습니다. 진짜 얼굴인지 아닌지 탐지하는 라이브니스 감지는 정확도가 높아야만 했습니다. 진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인식하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정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제너레이터로 생성하거나 새로운 얼굴 데이터셋을 확보해 나갔고 그 결과 초기 600장과 달리 45,000장이 넘는 얼굴 데이터를 확보해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고 서버 프레임워크입니다. 플레이 데이터 교육 과정에서 서버 기초를 학습하였지만 실제 RESTful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장고만의 형식으로 MySQL을 구동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고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시키기 위해 안드로이드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저로 변환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딥러닝과 서버와의 실시간 연동입니다.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동영상을 전송했을 때 딥러닝을 실시간으로 자동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청이 왔을 때 서브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학습된 모델을 통해 자동으로 실행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연 서비스를 어플로 정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안드로이드를 할 수 있는 조언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REST API 기반 서버 연결, 아이콘 디자인, UI, UX, 개발 등 혼자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았지만 팀원들의 응원과 배려로 많은 시간을 프론트엔드 개발에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페이스가드 소개와 문제 해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표의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이후 업데이트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플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한데 발표의 이후 AWS 서버 사용이 어려워 배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후에는 사비로 서버를 사용해 서비스를 배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스가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상품화하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론트엔드와 서버 그리고 딥러닝까지 세 개를 잇는 하나의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것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페이스가드를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 도원결의의 페이스가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도원결의 팀이 발표를 마치셨는데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문정기 심사위원님의 의견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문정기 심사위원님 지금 질문 가능하실까요? 예. 이것저것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분류 체계가 7개였던 것 같은데 그 7개는 어떤 기준이었나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정 분석의 분류 체계가 7가지 분류 체계로 잠깐 그 화면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 7가지는 어떤 7가지로 분류를 했죠? 네, 7가지는 잠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인식으로는 분노, 역겨움, 두려움, 그리고 행복, 슬픔과 논란과 중립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열 감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온도 센서와 조금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다면은 지금 이 보안 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이제 뭐 비대면 그 온도 측정기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예. 쪽으로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안 쪽뿐만 아니라 방역 쪽이나 이쪽으로 하면은 사업을 하실 때에도 조금 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마스크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마스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현재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열감지나 감정 분석을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하는 안내문까지 띄우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다면 좀 더 상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000명 가까이 확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페이스 가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좀 전에 마스크 알고리즘 나왔는데, 그 마스크 알고리즘은 사실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고, 사실 마스크 알고리즘에 보기다 보다는, 사실 컴믹스를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입출입할 때도 이제 스피드 게이트에, 실제 안매니저를 통해서 출입을 하는데, 이때도 마스크를 써도 다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최근 이 정도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더 모델을 더 개선하면서 또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자체적으로 이제 보안 쪽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선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제 그 감정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통해서 이 결제를 제한하게 되면 좀 어떻든 간에 이슈가 좀 있어 보이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 또 그리고 이게 또 보안을 다루든 특히 이제 그 개인정보 쪽, 그 개인 이미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앱 자체에 대한 보안도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파이도라고 해가지고 실제 파이도 같은 연동 같은 것도 확인하는 작업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정 분석은 상당히 위험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잘 사용만 한다면 좀 더 이로운 방향으로 범죄 같은 부분에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제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위험한 상황에서 결제를 막는 부분으로 그렇죠. 사용한다면 조금 더 좀 더 안전성, 보안의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시작한 것입니다. 네, 네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